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진행의 허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 대부도를 보고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누군가가 말을 하나 건네준 적이 있는데 대부도를 보고 좋은 지역을 보고 본인은 보통 강남역이나 뭐 명동 이런 데서 데이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뭐 삼기 신도시나 아니면 뭐 동탄 저희가 말씀드린 영등포 이런 데 가서 데이트 장소를 잡고 차도 마셔보고 교통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를 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시작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시청자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또 상세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데이트 장소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실전 투자 정보는 물론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해서 인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0입니다. 움직이면 1이 돼도 됩니다. 지금부터 대부도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전문가 화면 함께 보시죠. 그렇습니다. 송승헌, 이병헌 합치면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우리 두 배우인데,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놓쳐서는 안 될 시장 이슈까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 시청자부터 만나보면서 우리 네네. 전문가님이 또 제대로 한번 분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부천에요. 상동, 네, 508-7인데요. 네네. 주택이에요. 네. 다가구 주택. 예, 밑에 2가구, 위에 2가구, 3층에 1가구 주인 세대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다 전세를 내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팔아야 그 위치적으로가 팔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당분간 더 들고 가야 되는지 네네. 다른 데서 살고 있는 데는 3년이 저기 보유하는 게 내년까지는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전망을 자, 정리하자면 알아보고 매도 싶어서. 타이밍에 대해서 좀 문의 주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이나 자, 우리 비전이나 뭐 이런 전문가님께서 것도 좀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물론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정모님, 물주물주 건물주십니다. 네네. 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규제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주택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용인, 수원, 분당의 아파트 시장이 많이 올랐고요. 이거를 또 풍선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4개구가 다 또 규제 지역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어디로 가지 하다가 지금 부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움직이고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300만이 네네. 넘는 인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 쪽으로도 가격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주거지 형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참 이쁜 집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주변에 일자리군도 잘 끼고 있고 네. 또 플러스 상권도 잘 끼고 있는 이런 형태를 끼고 있는 이런 단독주택 형태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더 갖고 갈 거냐? 저는 당분간은 인천 지역에 부동산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당분간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도 위치면은 꼭 단독주택을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1층은 상가 어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아니면 카페나 식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좀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갑자기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근린 상가로 이렇게 해서 네네네. 커피숍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경리단길도 많이 맞습니다. 펴내고 네네. 이게 업종 변환을 하기가 쉬운 건가요? 괜찮나요? 그닥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고요. 네네. 네네네.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상가 시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카페나 아니면 식당, 맛촌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네네.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인천 자체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뛰고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선행지수와 후행지수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네네. 선행지수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뛸 때를 부동산이 오르는 선행지수로 봅니다. 전세, 월세. 그렇죠. 특히나 네. 이제 전세 보증률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2017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좀 안 올랐고요. 그렇죠. 2018년 이후부터 후반기부터 해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도 아파트 시장이 부평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경우는 부천에 아파트 시장이 뛰고 있는 시장,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인천 시장이 또 뛰고 있는 시장, 네. 이렇게 시장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지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품은 이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부천의 시장에 대해서 부천 시장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만들어진 게 1기 신도시 전부터 만들어졌고요. 네네. 1기 신도시 부천 중동을 들 수 있습니다. 아, 중동 알죠. 네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도 한 10년 가까이 아파트가 못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고요. 네네. 네네. 그다음에 상권 자체도 상업지의 상권 자체도 그닥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차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기준으로 잡으면 안양 평촌 들 수 있고요. 분당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일산 들 수 있고 바로 중동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빨리 오르고 상권도 가장 먼저 갖춰진 데가 교통 편하고 일자리 편한 구조로 분당, 그다음에 네네. 안양 평촌 들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동안 가격대가 굉장히 안 오르고 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중동하고 일산을 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 3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아, 그렇죠. 오히려 뒷걸음질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네. 3기 신도시 어떤 그 안쪽에 3기 신도시가 아닌 2기 신도시 서울 외곽도시 네. 개발 구조에 의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일산 같은 경우는 좀 추후를 지켜봐야 되는 네. 이런 시점에 와 있다면 네. 중동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부천에 부천 시청 쪽 밑쪽으로 해가지고 1기 신도시 이전에 과거에 만드신 원도심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 부평구 쪽으로 나가서 8,000세대 이상 거의 뭐 10,000세대 가까운 네. 세대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까지 하면 12,000세대가 지금 움직여져 가는 네. 이런 시장에 그 사이점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부천이. 그래서 안쪽에서는 강서구 양천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마곡지구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장,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명
철산 쪽에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나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천은 제2의 서울이다. 강서구다, 양천구다.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일자리가 들어서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이게 이제 명칭이 좀 바뀝니다. 네. 제1 서울 외곽도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도로와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윗자리로 이렇게 지금 논으로 보여지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 개념의 일자리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차량으로 움직였을 때 계양 IC에서 한 IC, 중동 IC만 빠지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부천의 대장지구가 또 그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기 신도시에 또 집중을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 올 11월 달부터 내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문제, 그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 글로벌 거시경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플러스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특히나 이제 주거지 시장을 좀 억제하는 구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넣게 되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 올라옴을 좀 눌러보겠다. 즉 공급량을 늘려보겠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약 3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최대 48조 가까이가 올 말부터 내년까지 자금이 풀린다예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30조, 40조면요. 서울의 만 세대 이상 가는 아파트, 그것도 예를 들자면 강남권에 그렇죠. 만 세대 이상 가는 아파트 단지가 적게는 세대 3개에서 4개 정도 단지, 많게는 한 5개 정도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야죠 다. 네, 그렇죠. 엄청난 양의 어떤 자금이 풀어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락동, 예, 재작년에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 혹시 아십니까? 헬리오시티. 헬로시티, 그죠? 거기가 12,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 대단히 공급되는 양의 3개 단지 혹은 5개 단지 정도의 돈이 풀린다. 예. 이거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금이 풀리게 되면 그 지방에 있는 시 단위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다시 부시고 새로 짓는 이런 구조, 자금이 쏟아진다. 하나의 이렇게 시티가 볼 수 정말 있습니다. 생기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 자금이 쏟아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선행지수로 봐야 할 게, 일단 이 자금이 풀어진다. 그러면 이 자금이 풀어지는 게 그 지역의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의 땅을 일단은 LH공사 국가에서 사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이런 땅을 갖고 있는 논밭이죠. 이런 논밭을 갖고 있던 분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국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이 돈 갖고 차도 바꾸고 며느리, 손자, 뭐 자녀들 불러다가 막 돈을 턱턱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이 자금의 50%, 약 30조면
15조 이상, 무조건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자금들이 이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일대의 땅의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갖고 계시는 땅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갖고 있던 땅을 국가나 지자체 혹은 대기업에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받는 보상금들은 불로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아닌 불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요, 세금을. 더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같은 토지의 크기의 2분의 1, 보상받은 금액의 3분의 1의 토지를 경기도권 혹은 같은 지역 위주의 땅을 사게 되면 세금을 좀 안 내는 구조로 바뀐다. 판 만큼 좀 사라 근처에. 그렇죠. 그래서 판 만큼 땅을 좀 사라 플러스 이 땅을 또 사는데요. 취득세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취득세가 나오죠. 그런데 대토 요건을 맞추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30조가 넘는 자금이 경기도권에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5개 3기 신도시 지역에 자금이 풀리는 이런 자금을 받는 분들이 경기도에 땅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죠? 땅을 안 사면 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세금을 내는 거 플러스 지금 세금 안 나고 땅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또 안 내요. 네.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풀려지는 3기 신도시 자금을 상당수가 주변에 있는 땅의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 플러스 그 나머지 또 자금 들고 있는 분들이 그 돈 가지고 뭐 차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그렇죠. 먹으러 다니겠습니까? 보상 나오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대폭. 특히나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움직여지는 이런 지역에 아까 우리 신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런 교통 호재도 있고 네. 또 여기도 GTX도 들어가고 GTX D 노선도 좀 논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 수요도 따라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추가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여의도 KBS에서 일할 때 네네. 약간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부천으로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 지방까지 내가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가? 네네. 오빠 한번 찍어봐. 그래 갔더니 여의도에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인천보다 굉장히 더 먼 가깝죠. 지역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은 사실 부천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의도 목동이랑도 상당히 가깝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숨은 보석이 아닐까 그런. 근데 댁에 계시는 사모님이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네. 예전 뭐 15년, 20년 전 이야기라.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저 연락이 안 됐나요? 한번 그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옥천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KTX 강릉역 근처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께 물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 좀 숙박 시설들이 좀 힘들어하죠. 네네.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코로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 네네.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코로나 얘기를 잘 안 하는 이런 네. 사람 중에 한 지쳤죠, 명인데, 좀. 네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호텔들도 굉장히 안 되고요. 예약률이 뭐 90%도 안 나오는 이런 구조고요. 네. 오히려 지금 막 할인을 막 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또 숙박시설 자체들도 좀 잘 안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곧 휴가철 나오는데 네. 지금 뭐 가까운 지인분도 그렇고 어디 놀러 간다면 이제 해외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죠. 해외여행 못 가니까 국내로 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래? 그러면 되게 물어보면요. 그냥 차로 가가지고 캠핑 좀 하는 구조. 그다음에 가서 단일치기로 이렇게 갔다 오는 구조 이렇게 많이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숙박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네. 원주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주는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가면서 네. 그동안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고요. 일자리 늘어나는 구조에 맞춰서 숙박 시설도 팡팡 돌아가 줘야 되는데 네. 좀 잘 안 돌아가는 시장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 시장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나 뭐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투자를 팁이요. 하고 싶은데. 저 이렇게 한번 보셔야 할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아까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네. 전세 보증률이 올라간다는 게 선행지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후행지수고 아. 전세 보증률이 올라간다는 게 선행지수거든요. 네네. 그 전세 보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 주거지 위주로만 먼저 보자면 지금 서울 올랐죠. 올랐죠. 경기도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빠지는 지역도 있고 오르는 지역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네네. 경기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 네. 그다음에 또 충청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세종시 올랐죠. 올랐죠. 청주 올랐죠. 네. 대전 올랐죠. 올랐죠. 그다음에 전라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 광주 올랐죠. 광주 올랐죠. 경상북도 쪽으로는 대구 올랐죠. 아, 많이 남부 올랐네요, 쪽으로 남부. 올라가게 되면 네네. 부산 올랐습니다. 부산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오른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아, 그래요? 네네. 강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올랐고요. 네. 전세가 보증률도 안 올랐고 후행지수인 사실은 후행지수 기준 잡으려면 실제로 2014년, 15년, 16년 동안 강원도 시장도 들썩들썩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면 실제로는 후행지수가 선행지수, 후행지수 있으면 선행지수가 가격대가 올랐다면 후행지수로는 전세가율이 또 올라오면서 다시 선행지수로 바뀌면서 후행지수인 매매가가 뛰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강원도 일대는 선행지수로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2013, 14, 15년도에 조금 올랐고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올랐고 그 다음에 후행지수인 어떻게 보면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후행지수인 전세 보증률이 올라와주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률이 선행으로 올랐다면 후행으로 매매가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올라왔다. 강원도 일대가 네. 특히나 원주 일대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땅값 시장도 이렇게 쭉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빠져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원도심권으로 들어갑니다. 원도심권으로. 그래서 원도심권보다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으로 오히려 좀 빠져서 투자하시는 게 그리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선행지수가 안 올라갔다. 즉 전세율이 안 올라갔을 때는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공식을 좀 지키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예, 예. 궁금한 점과 또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충남 서천군요. 네, 정천면요. 네. 17-5예요. 17-5번지. 예, 예, 예. 네, 궁금하신 점은요? 근데 제가 한 10년 넘었는데요. 아, 보유가. 10년 넘었는데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물건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그냥 바꿨어요. 아, 물건이랑 막 바꾸자고 해서? 예, 근데 그거 신경도 안 썼는데 좀 거기가 저천망 좀 있는가 하고. 아, 예. 야, 궁금한데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신경을 좀 쓰게끔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 같은 예. 경우는 지금 과거에는 농림지로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지금 네. 구조로는 봤을 때는 보전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정도, 위치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펜션들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농가 주택들도 좀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땅이 좀 이뻐진다. 근데 가격 상승률은 좀 중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주변에 일자리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이 주변에 서산, 당진간,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경기도, 평택, 화성, 그 다음에 안산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 여의도, 영등포 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2 서해안선이 또 그 주변으로 또 들어가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 주변에 서산, 당진 쪽으로 또 관광 특구벨트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가면 갈수록 국내에 어떤 관광 특구 지역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은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의 아파트 한 채보다는 낮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분간은 건물 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땅 자체만 갖고 계셔도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5년만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양껏 욕심껏 땅값을 불러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분,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5년 동안 건강하게 있으시면 신경 안 쓰시고 아주 시원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정모님, 이 땅 지역에 대해서 또 뭐 덧붙여서 또 설명해 주시겠나요? 이제는 이제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지금 굉장히 사업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복선전철.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3조 1천억 공사거든요. 뭐만 하면 전체적으로. 조단이군요, 그냥.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플러스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서천도 옛날 같으면 이쪽 같은 경우 서천, 장항 이쪽이 서해안의 강원도 개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과거에는. 요즘은 이쪽이 굉장히 교통이 편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생기면서 이 신역이 하나 생기거든요. 서천 역이. 그게 좀 더 확장되면서 커지면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제가 알기로는 한 50분 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에다가 전원주택 땅도 굉장히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지나 타운하우스 혹은 펜션을 하셔도 가까운 쪽에 해변 가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또 우리 실전 투자와 세미나 강의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정 지역을 딱 지목할 수가 없고요. 방송에서 못하죠, 막.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가격대를 일일이 다 짚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질근질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 1대1 대면 세미나, 많은 분들을 지금 요즘 모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먼저 선 예약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은데요. 자, 궁금한 점과 또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전라북도 군산시 삼북동에요. 네, 예, 거기 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멀리 내다보고 이제 농지연금으로 목적으로 차후에 농사도 짓고 기농하려고 샀는데, 네. 꼭 뭐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소문에 뭐 새만금 그런 게 좀 다음에 또 그거 한다던데, 그 네. 이미 군사는 많이 옛날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시골 논인데, 혹시 그런 또 좀 호재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향이 혹시 이쪽 군산 쪽이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 아저씨가 그쪽 근방인데요. 이제 차후에 네네. 한 몇 년 후에 이제 기농을 할까 기농. 싶어서 기농도 네.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또 농지연금도 목적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장만했어요. 아, 네네. 자, 일단은 제가 귀농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귀농 하시기 전에 귀농 영농교육 꼭 먼저 받으시고요. 농어촌 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에 맞는 경작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여기 지금 땅 딱 보시면 지금 논으로 돼 있거든요. 예. 논으로. 그래서 예. 여기 가셔가지고 논 농사져 가지고는요, 이 한 필지 농사져 가지고는 한 달에 1년 농사지만 400만 원 정도? 1년에. 예.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뭐 비료 사고 인건비 나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농사 이 한 필지 진다고 콤바인 트랙터 아유, 농자재 다 못 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4, 그렇게 50만 되면 원. 그렇죠. 논을 간다든가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뭐 하더라도 다 돈 나가고요. 그래서 추수를 한다고 하면 콤바인을 하나 넣어서 추수를 하더라도 다 내 경작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사는 인건비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농 귀촌할 때 가장 중요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귀촌 교육 꼭 이수하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내가 가고자 할 때 그 지역에 뭐가 맞는지 재배 상품을 꼭 정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려가 가지고 이 지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서 농사 한번 95% 이상이 귀농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그리고 그 중에 70%가 다시 도시로 와요. 올 때는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없죠. 다 네. 쓰고 땅에 투자됐고 땅에 건물 지었고 주거지요. 건물 지었고 팔고 올라오니까 안 팔려. 그러면 서울에 올 때는 이제 전세나 월세로 와야 되는 이런 구조. 그럼 나이는 있는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 굉장히 많이 악순환이군요. 봤고요. 나머지 30%는 또 안 올라오고요. 그 지역에서 자꾸 일자를 찾아서 돌아다니셔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귀농 귀촌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귀농 귀촌할 때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나면서 땅에 가서 일만 하고 있었는데 내 땅에 도로 안 난다든가 철길이 안 난다든가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나는 농사만 지었는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찾아야 하거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땅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좋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갖고 가시면 땅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귀농귀촌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주변이 전부 다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벼농사. 그렇죠. 벼농사 지어가지고는 귀농귀촌해서 또 그 수익 구조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지로 연금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지로 연금을 받는 거는 농지 가격을
감정을 했을 때 연금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출 감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연금 대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대출 감정보다 낫다. 플러스 대출을 받는다면 이 자금을 당장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 시장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오히려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아파트 주거시장 오를 만한 제2의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연금으로 받는 이런 구조라면 대출 심의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이미 이자 부분도 내는 구조에 대출 수수료를 먼저 세금으로 냅니다. 낸 상태에서 이거를 한목에 목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몇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땅의 값어치 플러스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당장 몇 천이든 몇 억을 받아서 어떤 활용도 높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리도 조금 대출 금리가 세면서 수수료 나가면서 그 돈을 또 30년, 20년, 30년 길게 잘라서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와서 지금까지 받았던 구조 연금을 다 상환하고 이 땅을 팔아야겠다 했을 때는 또 장기전으로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자 부분, 받았던 수수료 부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조금 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내면서 이거를 움직여야 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받는 것도 좀 농지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땅을 갖고 계심에 있어서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후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땅이 지금 군산 그다음에 새만금 일대의 땅값이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2017, 18년 동안 좀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큰 개발 구조, 그 다음에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 아니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보셔야 된다. 중장기 3년 이상 5년 정도 보시고 땅을 갖고 가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하신다면 농어촌에서 귀농귀촌 교육 꼭 이수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서 어떤 상품군 경작군을 정확히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 받는 거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전문가님은 한 5년 넉넉히 잡고 한 5년 후쯤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요? 그 방법이 좋은가요? 네네. 이거를 오래 갖고 가신다고 하면 네.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공업단지의 일자리가 확 다시 더 늘어나게 해서 네. 주변에 어떤 주택지를 많이 지은다면 이 땅 정도 위치면 수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가보다는 수용가가 조금 밑으로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래 갖고 가는 이런 구조보다는 중간에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다. 갈아타기 전까지는 가격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중장기적 길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장모님 이 지역에 대해서 또 뭐 또 알고 계시는 또 이슈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강원도도 주택시장 부동산이 별로 안 올랐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전라북도권에서 전주, 군산도 잘 안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약자로 쌍차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쌍차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일자리들이 지금 많이 빠져가는 이런 구조에 있거든요. GM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택 시장도 잘 안 올랐고요. 상업 시설도 그닥 잘 안 올랐고, 플러스 이 주변에 있는 땅의 시장,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가격대가 못 올라 있는 시장이다. 네. 다만 지금 이 밑에 새만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좋아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새만금의 토지 시장은 조금 가격대가 오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새만금의 토지 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좀 신중하셔야 돼요. 새만금은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거로 바다가 땅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땅의 소요가 많이 늘어난다. 네. 땅을 많이 써버린다. 그러면 네. 땅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전제가 깔리는 건데 네. 새만금 같은 경우는 간척 사업. 이거로 땅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늘어난다. 개발 규주보다도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는 땅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많죠. 때문에 네.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만금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도 늘어나지만 수요 대비 공급 땅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기 바다를 때문에 땅으로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특정 지역 일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오르는 거지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깊이가 없는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만금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말고 좋잖아요. 따지도 않고 새만금. 그렇죠. 만금. 새로운 만 가지의 어떤 돈, 정보 이런 게 들어온다. 이런 의미는 맞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들어옴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지는 거점형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새만금 수변도시 네네. 개발 사업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네. 게 뭐 좋은 호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자. 이 전화 연결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저희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궁금하신 점과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천 갈산동 네. 430번지 네. 그 590평의 땅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요. 나 저기 전라도 강주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걸 있는데 팔리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하도 저러지도 답답해서. 못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드렸어요. 전문가님께서 한번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인 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여기를 10년 사셨어요. 넘었어요. 지역은 지금 광주 쪽이시다고요? 전라도. 저희는 강주에서 살고 네네. 이제 한참 그 땅바람이 불어가지고 땅 보러. 그 바람 가끔 많이 제가요 불죠. 이번에 강주 또 세미나를 가거든요. 강주 세미나 가서 강주 네.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장성 분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전라북도 부안 분이시고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 충청도 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 광주 분이나 전주 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어떻게 광주 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천까지 왔는데 네. 10년 네. 전에 광주 장성 쪽으로나 아니면 네. 나주 쪽으로 땅을 사셨으면 이런 땅 아마 따블 아니라 따따블 올랐을 야, 건데. 기가 그러게 막히네요.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쪽으로 움직였다. 자, 그러면 10년 네. 세월 도로함이 타블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움직여진다, 여기는. 야하.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10년 네. 세월 좀 아깝지만, 그죠? 이제 움직일 거니까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귀를 딱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만 갖고 계시면 이 주변에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또 혹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이 도로에 접해 있거나 접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거기가 옆에 네, 원래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산 거였거든요. 네네네. 도로가 난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10년이 걸렸네요. 그죠? 네, 자, 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로 없는 이런 상태지만 네, 앞으로 도로가 난다.
그래서 그래요? 이 네. 토지 시장은 꼭 공시가 이루어져야만이 도로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 도시 모양을 보면, 땅 모양을 보면, 아, 여기는 땅이 나겠구나, 안 나겠구나. 이건 전문가들은 딱 보면 보입니다. 아. 네. 제가 뭐 점장이 속옷을 입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네. 주변 어떤 개발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그렇죠. 도시에 아파트가 네. 어떻게 돼 있고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주택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걸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530평 정도 되는 땅, 네. 예, 530평이라던가요? 아무튼 590평이요. 590평, 600평 굉장히 땅 자체가 넓네요. 그래서 600평 정도면 빌라 대여섯 채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오.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또한 두세 동 정도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굉장히 땅 자체가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10년 네. 세월 다 보상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네. 2년 내지 3년 뭐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도로 안 내셔도 네. 땅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거기가 또 길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다른 형질로 바뀔 수도 있나요, 시에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길이라고 확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자,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거의 안 된다. 요즘은 일몰제라고 그래서요. 개발 일몰제라고 그래서 도로선을 그었다가 10년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면 폐지군. 일단 1년에 한 번씩 개발 계획 혹은 하겠다는 어떤 구조의 발표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발표가 없으면 일몰제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계획이 잡혀 있다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할 가능성이 99.999%, 순도 24K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도로가 나와진다. 저는 이거 안 봤어요. 전혀 지금 도로선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 접촉돼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땅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다. 네. 값어치가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한 2, 3년 그 땅을 아들로 생각하고 군대 보냈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네네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경기도 이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지금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 거기에 맞춰서 하청업체들이 그 대기업 바로 옆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대기업들에 맞는 산업군들이 이천이나 용인 그 밑쪽으로는 안성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그렇죠. 그 하청업체들이나 협력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네. 또 물류 허브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렇죠. 그다음에 물류 허브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 인프라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장. 네. 그 시장에 가장 근접도로 들어와 있는 시장이 바로 이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한 10년 전에 광주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올라오시면서 그 중간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 쪽에서 10년 전에 들어갔다면 차익을 많이 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정도 딱 빠져서 인천 딱 들어갔으면 2더블, 3더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10년이라는 세월을 좀 까먹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천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구조.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변에 국도가 또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땅에 대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무료 특별 강의나 세미나도 뭐 자주 준비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그것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움직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재밌게 틀려봤는데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